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월 30일 육군 28사단 일병 집단 구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군에서는 군내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제 카톡에 뭐라고 왔냐면 군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군의 사례 저희들도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장관님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군은 거짓말이 체질화됐다고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곤혹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원인은 뭐 제가 답변 드리지 않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답변을 안 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4년 전 자살한 여군 중위 성희롱 피해 의혹도 사실은 가족들이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대장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확실하게 나타났고요. 7월 공군에서 자살한 김일병 사건 경우도 마찬가지 정신질환에 의한 단순 자살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끈질긴 노력을 하니까 가혹행위에 의해서 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은폐, 지휘관들이 책임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표하는 것과 또 사건, 사고의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지니까 군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다면적인 것이 있는데 그런 게 대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번에 일군 사령관 음주 주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된 것처럼 발뺌하다가 결론은 하루 반만에 번복을 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우린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국민들에게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잊고 있어요. 요번에 최근에 또 실탄이 장정된 소총을 장병들 머리에 겨누면서 가혹행위를 한 GF 초소장이 구속된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몰랐고 뒤늦게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발표를 보고라도 하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전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토론회를 좀 열었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참 많은 얘기가 쏟아졌지만 우리가 28사단 가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가 눈으로 확인도 좀 해보자 해서 갔지만 그 모든 거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벽에도 코에 좀 대보니까 도대체가 그런 냄새가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날까 도대체가 상상도 초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장병들 잘 있다. 부모님들한테 편지 전화는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며칠에 한 번씩 하시고 편지하시고 장병 너무 잘하고 깨끗이 하고 있고 식사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제 가보면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휘관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근무를 군복 입고 탁 폼 좋게 근무하러 나오셔서 이상 없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요, 장관님. 가보셨습니까? 28사단? 제가 28사단은 못 가봤습니다. 유리창도 없어요.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그런 걸 보신다면 과연 군을 해체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실 거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세계 군인 체육대회 사업을 최초 승인이 53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 재검토를 거쳐서 무려 3배나 폭등시킨 1655억 원으로 증액을 변경한
변경한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촉이 이런 우리가 도대체 538억 원이었던 것이 1655억으로 이게 증액이 되는데, 과연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세계적인 군체육대회인데 모두 국제행사에서 기본적으로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조사도 없이 진행된 예산의 문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그 세계 군인 체육대회의 최초 예산은 개최 도시인 문경시에서 2010년도 국제행사 개최 타당성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국방부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또 경기실 개보수 예산 등이 빠져 있어서 증액 소요가 발생했다. 어떻게 그런 큰 행사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센터, 편의시설, 계속 정보 시스템, 경기장 신설 하나도 체크도 안 하고 예산을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110개국에서 8,700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형 국제 행사인데 기간 중에 선수들이 지낼 선수촌이 지금 없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선수촌 문제는 현재 그 대조직위원회와 그 지자체와 협조를 하고 있고 11월 말까지 최종 그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국방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1선수촌은 사업성 저조로 무산되었고 이 선수촌도 16년이나 돼야 완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재울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육군 체육부대 아니면 삼사관학교를 활용하겠다 하지만 삼사관학교가 애초 숙소시설도 아닌데 수용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하고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 보면 연병장에서 텐트 치고 재워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질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지자체에 이걸 밀고 있지만 지자체도 전혀 이거에 대한 속수무책이고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방부에선 전혀 대책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국민한테도 국방이 지금 실추를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나라에서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군을 이번에 이런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갑작스레 준비 없이 진행하는 것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 또 생길까 봐 너무 걱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인사복지청 2차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금 지자체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데 여하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질의하겠습니다. 예, 손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군기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